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지난달 28일에 근로시간 단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로써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또 통과를 이끌었던 국회 환노위 소속의 여당 간사시죠.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국회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그동안 참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논의가 오랫동안 되어 왔었는데 참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과 그 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19대 국회 제가 1호 법안으로 이 법안을 냈었었는데요. 예. 19대 국회에서 한 2년 차부터 논의를 했죠. 2013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었고 2014년에 일부 합의를 했었습니다만 예.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청와대에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무의로 돌아갔고요. 예. 그 뒤에는 이제 5대 노동 계약이라 그래서 정부 주도로 법안을 냈었던 게 있죠.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장시간 근로를 일정 기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은 법안을 내는 바람에 그것은 전혀 논의가 되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19대 국회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국회 들어서 다시 법안을 발의를 해서 지난해부터 해서 거의 한 1년 넘게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그 사이에 사실은 여러 번 여야가 부딪히기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당내에서도 이견도 좀 있고 했습니다만 지난달 2월 28일 날 어쨌든 합의를 이루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굉장히 한 6년 동안의 기다림과 노력 끝에 통과된 법안이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예.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참 오랫동안 끈질기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자마자 의원님께서 SNS에 이제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이 성큼 다가왔다라고 참 기대감을 나타내는 그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좀 큰 내용을 보면 일단 주당 노동 시간을 우리가 이제 주 40시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2000년대부터 계속 있어 왔죠. 그래서 주당 노동 시간이 월화수목금토일 7일간의 노동 시간을 40시간 그리고 거기에다 연장 근로 노사가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거 12시간 이렇게 해서 주당 최대 노동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관공서의 공휴일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대기업 이런 곳에서만 쉴 수 있었던 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을 해서 민간기업에서도 공휴일처럼 쉴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리고 노동자 무제한 사용권이라고 불려왔는데 우리 특례업종이라 그래서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영상 종사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특례업종을 축소시켜서 실질적으로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을 하게 하고 하는 등에서 좀 대폭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간에 과로가 만연해서 실질적으로 과로사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랬죠. 장시간 노동 관행에 일조해왔고 그래서 이번에 이 근로기준법 통과로 대폭 축소가 돼서 과로가 만연한 현장 개선에는 큰 역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장시간 근로로 그 최상위권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근로시간 단축법 통과가 우리 사회에서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우리 사회에서는 일단은 일과 생활을 균형을 가지게 하는 데는 크게 기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대제 사업장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야 맞교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3교대로 이제 체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추가적인 인력의 채용이 들어가겠죠.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장시간 노동에서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휴일도 보장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조금 더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임금이 작은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빨간 날도 쉬지도 않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냐라고 하는 그 노동 조건에 대해서 못 견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매력적인 노동 조건으로 보면은 매력적인 중소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일과 생활을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는 또는 여가 생활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가 생활을 함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또 일자리가 많이 그 여가 생활을 함에 따라서 생산되는 새로운 서비스업과 관련된 일자리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뭐 휴식이 있는 삶이라고 할까요? 또는 여가가 있는 삶 이렇게 해서 좀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기대감을 나타내셨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요? 일자리 창출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대제 사업장이 아직도 우리 현장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야 맞교대를 하는 12시간 맞교대를 하는 사업장이 상당 부분 많은데요.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야 맞교대를 하는 데는 3교대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4조 3교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사람을 추가적으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일정 부분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자리 창출의 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창출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미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노동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봐도 10만 단위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근로시간 단축이 대기업은 상관이 없지만 그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히 그 미칠 파장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제도가 안착을 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좀 보완책이 뒷받침이 돼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규모별로 조금 이제 시차를 두고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50인 이상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자로 그리고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 그러니까 한 1년 반씩의 터울을 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회사들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중소기업 벤처부 부처도 만들었죠. 그래서 해당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조금 더 자동화를 한다든지 기계 소비를 보완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생산성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를 지원해서 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근로시간 단축에다가 최저임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런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올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2월 말 현재 거의 100만 가까이가 신청을 해서 30인 미만 아주 어려운 그러나 최저임금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에게 또는 사업주들에게는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낸 좋은 세금이죠. 좋은 세금을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라든지 최소한의 금액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그분들이 다시 또 그 소득을 어딘가에 가서 씀으로 인해서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경제가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한 면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최저임금의 인상 부분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그 충격 때문에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그렇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도 우리 청년들이 저기도 이제 가면 내가 내 꿈을 펼칠 수 있고 일과 생활도 양립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가고 싶은 그런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야지만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정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복합적으로 저희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영세 소기업들이 어렵지 않고 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부분 또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분들을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요즘에 참 물가까지 많이 올라서 우리 서민들이 힘들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 좀 보완책, 대책, 지원 대책들을 좀 꼼꼼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이 현안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미투 운동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여당의 여성 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이런 사태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좀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보시는지요.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은 피해자를 두 번 힘들게 하는 2차 피해 부분.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 때문에 여성을 아예 경계해버리는 또 다른 차별의 시작, 이것이 또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대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 다른 차별이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좀 짚고 싶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사실을 적시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움츠러들게 만드는, 나는 사실은 누군가를 고소를 하러 갔는데 갔더니 내가 피의자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제도는 확실하게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당 의원으로서 또 여성 의원으로서 정부와 함께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그 올가미에 씌워져서 역고소를 당하는 피해자가 없게끔 법안들이 촘촘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노동자와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생방송 NATV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